자, 그러면 15 모델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데이터 하나가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히든 레이어에 어떻게 값으로 반영이 되고 아웃풋 레이어의 스코어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학습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아웃풋 레이어의 스코어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서 확률을 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구한 확률과 우리가 갖고 있던 정답 레이블, 원핫 인코딩이란 말이에요. 얘네들로부터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 교차 엔트로피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구해서 그 값을 손실값으로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지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소프트맥스라는 말 나왔고요. 또 하나는 교차 엔트로피라는 말 나왔고요. 또 하나는 로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 역시 데이터 과학개론의 신경망 파트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보니까 너무 계속 그쪽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데이터 과학개론에 있는 강의 노트를 그대로 스냅샷을 떠왔습니다. 그래서 좀 위에 있는 글씨 크기랑 아래 이미지로 떠왔기 때문에 글씨 크기가 좀 많이 다른데 좀 보기 흉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서는 소프트맥스 펑션과 로스 펑션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력층에 해당되는 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코어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얘네들은 1이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0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더했을 때 1이 안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니까 스코어이긴 하지만 아직 확률은 아니에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하는 일이 뭐냐면 각 출력의 점수를 확률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각 출력의 점수를 확률로, 즉 0에서 1 사이의 값이자 더했을 때 1이 되는 그런 값으로 변환을 시켜주는데,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더라도 각 원소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코어일 때는 A가 B보다 컸는데 확률로 바꿨더니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바뀌는 일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확률이 누가 제일 높은지만 찾으려면은 굳이 소프트맥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값은 바뀌지만 순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A의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소프트맥스를 써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A, B, C, D, E 중에서 누가 확률이 제일 높을까? 그러면 확률은 계산 안 했지만 스코어가 B가 제일 높으니까 확률도 B가 제일 높아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가장 높은 클래스만 찾을 때는 소프트맥스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변환된 값은 각 뉴런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우리 아까로 치면 7개의 단어가 있었잖아요. 변환된 값은 각 뉴런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정답일 확률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 노드가 0.8이다. 그러면 얘가 정답일 확률이 0.8이다 라는 거고요. 얘네는 확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주는 함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계산하는 과정은 이래요. 만약에 스코어가 이렇게 3개가 나왔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웃풋 레이어에 뉴런이 노드가 7개니까 총 7개가 나오겠지만 간단히 하기 위해서 출력층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가정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값이 3개가 나오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2의 0.5승을 구하고요. 또 2의 0.9승, 2의 0.2승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값들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을 가지고 다 더해요. 다 더했더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분모로 하고 얘네를 분자로 하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보면 이거 나누기 이거를 하면 얘가 되고요. 이거 나누기 이거를 하면 얘가 되고, 이거 나누기 이거를 하면 얘가 되고 해서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전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고요. 얘네 3개를 다 더하면 1이 되게 됩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엑셀로 계산을 어떤 함수를
과정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가끔 뭐 0.9999가 되든지 1.0001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요 자릿수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론상으로는 1이 되어야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소프트맥스 펑션,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거는 값에다가 익스포넨셜 어떤 값을 넣어서 그 값들의 총합분에 해당 노드가 차지하는 값의 비율을 나타낸 게 소프트맥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손실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실이라는 거는 신경망이 예측한 결과와 정답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 정답이 1인데 누가 0.8이라고 했다. 그러면 0.2만큼 틀린 거잖아요. 그게 손실인 거예요. 또는 정답이 0인데 누가 0.4라고 했다. 그럼 0.4만큼 틀린 거잖아요. 그게 손실인 거예요. 자, 방금은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린 거고 정교하게는 손실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은 0인데 0.4라고 했다. 그랬는데 그 차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차이의 루트를 씌운 거를 손실이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1인데 0.6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1 빼기 0.6 해서 0.4가 틀렸는데 0.2보다 큰 값인 경우엔 제곱을 한다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손실 함수는 손실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지금 이그젠플로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몇 개 예를 들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손실 함수 중에 하나가 교차 엔트로피 오차. 우리말로 교차 엔트로피 오차고 영어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라는 것이 많이 쓰입니다. 철학은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오답을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는 그냥 봐주고요. 정답이라고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물리자라는 게 철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이 있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이 0, 1, 0, 0, 0, 0, 0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U라는 애에서 확률이 0.1이 나왔어요. 그럼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0.1이 됐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이거 그냥 무시하자라는 거예요. 또는 뭐 여기서 0.2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원래 0인데 0.2라고 예측한 것도 무시하자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쳐봐요. 0.6이라고 했어요. 0.6이면 제일 높게 계산한 거겠죠. 확률 중에 0.6이면 이보다 높은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머지들 중에서는. 근데 정답이 1이었잖아요. 정답이 1이었는데 얘를 0.6밖에 점수를 안 줬다. 확률을 안 줬다. 그러면 얘는 제대로 못했네 라고 페널티를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가장 큰 핵심은 정답이 1인 애를 확률을 얼마나 1에 가깝게 예측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정답인데 얘를 1이라고 예측하면 에러는 0인 거고요. 얘를 만약에 0.9라고 예측하면 에러가 조금 있는 거고요. 0.7이라고 예측하면 에러가 더 많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어 하나를 넣는 거기 때문에 왼쪽 식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어를 학습을 10번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값을 10개를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에서 보면 t가 나타내는 값은 정답이 맞냐 아니냐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t는 0, 1, 0, 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죠. 자, 오른쪽에 있는 YK는 뭐냐면 K번째 애를 뭐라고 예측했냐라는 겁니다. 자,
자, K번째 L을 뭐라고 예측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예측한 애가 0.1이었는데 걔는 정답이 0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0.6이었는데 정답이 1이었고요. 자, 0. 쓰면서 해볼게요. 0.1이라고 예측했는데 0, 1, 0, 0. 얘가 지금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예측이 되는 거고요. 0.6, 얘는 0.2,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y가 0.1일 때 t는 0이었고요. y가 0.6일 때 t가 1이었고요. 또 y가 0.2일 때 t가 0이었어요. 그런데 이 식에서 보면 어차피 t 곱하기 로그 y를 할 텐데 t가 0이면은 로그 y가 뭐 100이 되건 빵이 되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t가 0이라면 로그 y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사실은 언제만 의미가 있냐면 t가 1일 때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때의 y 값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깨끗이 하고 살펴보면 t가 0일 때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t가 1일 때 로그 y의 값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냥 로그 y가 아니라 요 앞에 마이너스 로그 y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x 요 함수를 여기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t가 1인데 정답이 1인데 우리가 예측한 값이 1이었어요. 그러면 요 놈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에러는 0이라는 겁니다. 그때 손실은 0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t가 1인데 얘가 예측을 확률을 0.2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0.2의 마이너스 로그 0.2, 자, 마이너스 로그 0.2는 값이 이만큼이나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거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로그 y 값은 y 값이 1에 가까워지면 0으로 수렴하고요. 자, 1에 가까워지면 0으로 수렴하고요. 당연하죠. 정답이 1인 애를 뭐라고 예측했냐? 봤더니 1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러면 페널티가 빵이 돼야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예측한 y값이 0에 가까워지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수렴. 즉 정답이 1인데 너 뭐라고 예측했어? 0이요. 완전 틀렸잖아요. 자, 정답이 1인데 그 녀석이 1이 될 확률을 0이라고 예측한 거잖아요. 그럼 완전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페널티를 엄청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요게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정답 레이블이 1인 클래스에 해당하는 출력의 마이너스 로그를 계산한 값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되겠고요. 그 그래프에서 x가 1에 가까울수록 로스는 0으로 가까워지는, 자, 정답에 가까울수록 에러는 0에 수렴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옆으로 얘기가 샜는데 소프트맥스 자, 어디서 우리가 왔냐면 15 모델을 학습할 때 출력층에서 스코어를 구하면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과 정답 레이블을 비교해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구한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딴 길로 빠졌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의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비슷한 그림을 여러 개를 볼 건데요. 그냥 쭉 지나가면 you goodbye라는 맥락을 가지고 say를 학습하는 예를 보면 you라는 원핫 인코딩이 있고요. 그리고 goodbye라는 원핫 인코딩이 있고 say라는 정답 레이블을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you와 goodbye를 가지고 행렬 곱을 여러 번 여차저차 해서 스코어가 나왔겠죠. 그런 다음에 이 스코어를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서 확률을 구했겠죠. 그런 다음에 얘와 얘를 비교해 가면서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두 개를 분리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양만 다르게 나타낸 겁니다. U를 집어넣고 굿바이를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는 say가 있어요. 해서 맨멀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한 다음에 0.5 평균을 구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나온 게 이제 히든 레이어가 되잖아요. 자, 히든 레이어가 여기까지 나오고요.
그 히든 레이어에다가 출력단의 가중치를 곱해서 스코어가 나오겠죠. 여기 스코어가 나오겠죠. 그럼 스코어에다가 소프트맥스를 곱하면 확률이 돼서 나오겠죠. 그 확률과 정답을 비교해 가면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구하면 이번 라운드에는 얼마 틀렸네 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가 크다 그러면은 다시 뒤로 바꿔 돌리고 로스가 작아질 때까지 작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이렇게라는 말은 정답 레이블은 소프트맥스에는 관계가 없고요. 소프트맥스는 스코어를 가지고 찌부러뜨리는 거니까 요거는 정답 레이블은 관계가 없고요. 소프트맥스 구한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구할 때 정답 레이블을 사용하게 되는 게 원래인데, 요거를 구현을 할 때 좀 더 개념적으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라는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를 사용하게 되고, 요때는 이제 정답 레이블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소프트맥스 구할 때는 정답은 필요 없지만 로스를 구할 때 정답이 필요하게 되어서 더 명확하게는 위의 그림을 보시면 되겠고요. 구현을 할 때는 지금 요 교재에 있는 코드에서는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따라서 구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내용인데 한번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 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입력층에서도 가중치 행렬이 나오게 되고요. 입력층 아까 봤던 그림이죠. U라는 단어의 벡터, say라는 단어의 벡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출력층에서도 이렇게 열 벡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 형상이 뒤집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입력층에서 사용할 때는 단어의 행 벡터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출력층에서는 열 벡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입력층 가중치 행렬이 제일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출력층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상적인 경우에는 입력층과 출력층이 동일해진다라고 했고요. 유사해지겠죠. 그리고 입력층과 출력층의 가중치 행렬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얘를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얘와 얘의 평균을 구해서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다시 얘를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얘랑 얘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뭐 정말 두 가지가 많이 유사한 경우에만 확실히 학습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뭔가 좀 신뢰도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조합이 있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입력층의 가중치 벡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